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하루인베스트와 저희가 하는 이제 델리오 파산 사건과 관련된 그 FTX 파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기사가 뭐, 여기저기 기사가 되게 많이 났는데요. 미국 법원에서 드디어 FTX 파산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22조 원을 돌려받을, 이게 샘 프리드만이죠. 지금 FTX 창업자는 작년 11월에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사실은 달러 기준으로 파산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달러 기준으로 최소 118%,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산 당시에 달러 기준으로는 모두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2022년 11월 기준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한 3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소액 채권자들은 140%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델리오라는 데가 모두 이제 방준호라는 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뭐 운용을 트레이딩을 하는 분에게 자금의 대부분을 맡겨서 그 운용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파산이 되는 바람에 고객들에게 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에게 이렇게 지금 자산의 대부분을 그 채권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한 개인에게 모두 운용을 맡기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전부 몰랐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금융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로 전혀 뭐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이런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객들은 전혀 정보가 없었고, 또 상당 부분 뭐 자산과 관련돼서 이제 안정하다라는 허위의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기망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고요.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제 형사 공판 진행 중에 좀 불미스러운 피해자 중에 일부가 이제 테러하는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 FTX 이 말이 맞는다면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의 경우도 FTX에 그 물렸다고 하는 그 자산의 대부분을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하루인베스트의 그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델리오의 피해자들이라고 한 사람은 만약에 운영진의 말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실이면 2023년 5월 경에 저희가 이제 뭐 청사전 회생계획 신청을 하고 이제 올해 초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 파산 신청 당시에 그 채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FTX의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의 자산 운용을 받은 델리오라는 사람이고, 델리오의 그 방준호라는 사람이고, 이 방준호는 너무 거액을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FTX에서 계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나마 법인으로 그냥 페이퍼 컴퍼니, 렘마 테크놀로지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이제 방준호이고 90% 이상 주식도 방준호이고, 그 파나마 소재지엔 아무도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법인을 유지하고 모든 일은 이제 원격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계정 명의는, FTX의 계정 명의는 아마 렘마 테크놀로지스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파산 2022년 11월경에 이제 파산 선고가 났을 때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낮았을 테니까. 그때 뭐 20% 받을 수 있을까? 30%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은 좀 독특하게 이런 파산 채권, 향후에 미확정이고 불확실한 이 파산 채권이 얼마 받을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감안해서 일단 채권 매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고요. 그 FTX 파산 채권 매매를 통해서 좀 큰 스타트업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명이,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 양도를 해서 이제 계정을 양도하는 건데요. 렘마 테크놀로지스가 아테스토라는 데, 그러니까 영국의 부실채권 인수회사라는 아테스토라는 데에 이제 그 채권을 매각하는 어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은 이제 아테스토의 자회사인 스발바르 홀딩스라는 데를 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 정식 계약인지 MOU에 불과한 것인지 채권 이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아직 현재 계정이 그 레마 테크놀로지스나 방준호 명의에서 스발바르 홀딩스로 건너가지 않은 건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테스토가 뉴욕주 법원에 이 채권 양도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아테스토에서는 벌써 3배, 4배의 그런 계약만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은 이제 방준호, 렘마 테크놀로지스가 되게 가치 있는 채권을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제 FTX 회수 채권이 엄청 쪼그라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 델리오 피해자들이 그로 인한 수혜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로집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 법원에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대로 한다면 직접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델리오 혹은 하루인베스트 대표이사가 혹은 그 파산 관제인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의 파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어서 채권자 대위 형식으로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 FTX에서 파산 받는 건 미국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혹은 뭐 렘마 테크놀로지 파나마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국제 도산의 경우에는 이 도산 절차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고 그 파산 절차를 승인하는 절차를 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통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한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그에 따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걸 FTX 파산을 진행하는 파산법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산 절차의 특수성상 미이행된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파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파산 상태에서 이제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스가 FTX로 받을 파산 채권을 임의로 양도한 것은 파산 채권자들에 대해서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채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제 이행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설령 이제 뭐 그게 계약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인권이라고 해서 채권자들 모두에 대해서 이제 효력이 있도록 그런 재산이 분배되도록 해야 되지, 일부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거는 그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이제 그 방준호, 렘마 테크놀로지의 채권자들의 큰 피해가 준다라는 이유로 부인권을 행사해서 이 채권의 효력을 상실시킬 것입니다. 사실 아테스트 홀딩스나 스발바르 홀딩스는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하고 파산 채권을 양도한 것인데 그 양도 계약이 채권자들에게 승인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려운 일이고, 과연 이제 법률적인 것은 결국은 최종 판결이 나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그 스발바르 홀딩스나 거기에서 이제 채권을 가져갈 수 없도록 빠르게 지금 파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렘마 테크놀로지스와 방준호에 대해서 뭐 몇 번의 보정이 됐고, 사실 우리 국내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런 사건은 아마 처음 해볼 겁니다. 처음 해볼 거고, 뭐 저도 회생법원에서 뭐 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 4년 동안 이런 사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법률사고나 아니면 이제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600만 달러, 그러니까 600억, 하나 600억 정도에 팔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600억이냐 아니면 2,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2,500억을 이제 렘마 테크놀로지스 방준호가 배분을 받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근데 방준호는 저희가 3번이나 찾아갔는데, 이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피해자들에게 최대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기가 MOU든 어떤 계약을 체결해 놓고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은닉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무법인에서 잘못된 그런 어떤 상담을 받고 그런 것인지, 하여튼 저희의 파산 절차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준호나 렘마 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도 방준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샘 뱅크스처럼 스스로 이렇게 파산 절차를 신청해주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방준호가 그렇다면 이 FTX 채권 말고 다른 채권들로 재산을 은닉해 놓고 있고, 그 재산 때문에 그게 그 재산이나 처분권도 모두 파산 관제인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의 파산 절차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본인은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파산관제인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걸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지금 채권자 파산으로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의 채권자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오셔서 렘마 테크놀로지스 방준호, 그리고 이제 하루인베스트, 델리오에 대한 파산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지금 이 FTX 파산과 같이 뭐 빠르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은닉 재산을 모두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델리오의 경우에는 뭐 파산 절차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가 거액의 연합금도 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 기피 신청, 그러니까 재판부를 기피하는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기피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피 절차가 다 진행이 끝날 때까지 좀 이게 진행이 아마 더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피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배당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하루인베스트 사건 뭐 파산 신청한 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됐고, 청산형 회생 신청한 지는 뭐 또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산형 회생이 안 돼서 이제 파산 절차가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FTX 파산 절차에서 렘마 테크놀로지스, 그러니까 즉 방준호가 말한 그 채권, 가지고 있는 채권이 모두 변제받고, 이 변제에 대해서 좀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피해자들이 빨리 변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액이기 때문에 FTX에서도 이 정도 자산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어서 가상자산이 아니고 달러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금 세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아마 소명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결국 미국 법원에서도 이 방준호의 운영 자산이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같은 뭐 한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외국인도 있는 그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피해자들의 자산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그 파산 상태에 이르는 방준호를 이제 접촉해서 계약을 체결한 아테스토나 이제 아테스토 자회사 스발바르 홀딩스에게 이 이익을 모두 주는 것은 그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뭐 투자자들이 현금 달러 기준 현금을 받아서 좀 빠르게 회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가능한 한 저희도 빠르게 진행해서, 그리고 렘마 테크놀로지스가 그 본연의 그 채권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좀 와주시고 그 상담을 해서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